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지금 중국하고의 전쟁이 일보 직전, 중국 미사일 바로 앞으로 밀어넣는 짓입니다. 이거는 주권국가 용납할 수 없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주권이 걸린 일을 이렇게 일개 사령관이라는 자가 지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이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고 했지만 1, 2, 3을 그대로 놔둔 채 그 평화공존론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살자는 것은 그건 위선이에요. 계속 적대 외교를 하면서. 적대적 국가는 갈 수 있는 경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전쟁 아니면은 평화예요. 전쟁하면은 그냥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 겁니다. 적대를 해소하는 관계는, 적대국은 반드시 평화관계로 전환을 해야 되고, 평화관계를 전환하고 설립 우호관계를 맺어가지고 여기에서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우호적이고 친선적인 국가관계를 맺는 가장 높은 단계가 수교예요. 수교로 반드시 가야 한다. 마지막 길은 수교 전에 할 일 많죠. 평화협정도 체결해야죠. 평화협정 체결하면 그 앞 종전선언 해야 되죠. 종전선언 하려고 하면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되겠죠. 국가보안법 철폐하려고 하면 국가보안법의 가장 상위법에 근거가 되는 헌법 개정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국가관계 경로에 있어가지고 현상 유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일본은 이거는 현상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자는 이야기예요. 치킨 게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현상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에서 어떻게 현상이 유지가 됩니까? 이 현상 유지되죠. 이 정전 상태가 천년만년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 현상 유지하자는 건, 현상을 유지하면서 계속 적대적 관계를 하자는 것은 언젠가는 전쟁이 날 건데, 전쟁이 날기 전까지는 휴전하자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악화를 하게 되면 아까 전쟁 경로입니다. 치유. 우리 관계를 치유하자. 치유하면은 설린의 관계, 한조수교의 관계, 치유의 경우, 적대 관계를 일단 인정해야 되지만 이 적대 관계를 이대로 둘 수 없으니까 전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한조수교 단계. 친성적인 적대적 교전국 관계 아니라 친성적 우호국 관계로 만들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다음에 이 서로 친성적 우호국 관계가 된 한국과 조선 사이에, 조선과 한국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계, 좀 좋게 생각해서 국가연합 단계라고 했으면 이 재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한 경로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지금 우리는 지금 1단계 있습니다. 1단계. 3단계 이야기할 계제도 안 된 단계. 사실 2단계도 말씀을 드리기가, 한조수교란 말도 지금 갈 길이 첩첩산중인데 1단계,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헌법을 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주한미군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이 치유의 경로로 갈 때 1단계에 있습니다. 조선과 한국의 관계, 한국과 조선의 관계가 1번, 2번, 3번, 4번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유사한 관계가 뭘까요? 조선과 일본 관계가 있습니다. 조선과 일본 관계는 수교를 안 한 관계예요. 그죠? 수교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조선과 일본 간에는 이게 감정도 되게 안 좋아요. 감정 안 좋죠. 조선 사람한테 가서 일본 이야기하면 이빨 갈죠. 관계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관계예요. 하지만 조선과 일본은 국가라고 하는 걸 인정은 해요. 적어도 일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일본국이 있다는 건 인정해요. 그 국가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그 국가의 주권은 인정해요. 존중해요. 그 주권 국가인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구를 하는 거죠. 중국과 한국 관계. 수교를 했죠. 수교를 하고. 한때는 총 들고 싸웠지만 우리 한국 청년들이 싸웠잖아요. 지금은 서로 수교해가지고 너무 잘 지내고 있죠. 조선과 러시아 관계 지금 동맹 관계입니다.
최고 높은, 역사상 가장 높은 단계에서 동맹관계라고 하거든요. 그 1, 2, 3번 다 아닌 것 같아요. 4번입니다. 조선과 한국 관계가 제일 비슷한 거는 지금 있는 국가들 중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예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정부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서로 교전하고 있잖아요.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교전 관계에 있어요.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 점령군이라고 하면 점령군.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한쪽은 한쪽군을 점령군, 한쪽은 한쪽군을 반란군. 그러면서 서로 교전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계가 이 관계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가 가장 유사합니다. 조선과 한국의 관계가, 한국과 조선의 관계가. 이 불안정한 관계, 이 전쟁 관계를 빨리 해소하고 평화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지금 국가 대 국가 관계 자체가 이 교전국 관계라고 하는 게 국가 대 국가로 인정하는 관계가 아니고 이 교전국 관계라고 하는 거는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관계예요. 평화공존 관계가 아닙니다. 겉으로 총을 안 쏜다고 평화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미 적대관계고 교전관계인 거예요. 지금 교전관계예요. 국제법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교전관계입니다.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이 아니에요. 정전은 교전국들이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대 국가 유관계, 상호 국가 인정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지금 4번 관계인데 이게 점점 나아가지고 4번 갔다가 1번 갔다가 2번 갔다가, 그죠? 점점 더 높은 단계의 관계, 우호적이고 친선적인 관계로 나가야 된다. 조선의 대한국 정책, 대남 관계란 말 안 씁니다. 대남 정책이란 말 많이 써요. 대남 노선 이런 말 쓰는데 대남이란 말 안 쓰고 이제는 대한국 관계입니다. 대한국 관계. 한국에 대한 관계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상대할 일이 없다는, 상대할 일이 상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종하지 않겠다. 1번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바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 동족으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과의 이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전혀 집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권고를 합니다. 권고는 뭐냐면은 9차 당대에서 이번 2월 달에 뭐라 하냐면은 우리와의 모든 것을 단념해라. 니들이 지금 나하고 국경을 대고 있는 조건에서 대한민국이 당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인데 신경 꺼라. 우리와의 모든 것을 단념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한 단절입니다. 철저한 단절이에요. 이 단절의 워딩이 나온 게 9차 당대회예요. 9차 당대회. 이 적대국에 대한 이 정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하자는 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무런 요구가 없습니다. 암시를 하고 있는 거는 건드리면은 전쟁이야 라고 하는 그런 암시만 있습니다. 그런 말만 있어요. 전쟁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데, 이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거는 전쟁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조선과 한국과의 관계에서 뭐가 이렇게 결정된다고 보지 않고, 지금 조선은 뭐냐면은 다극 세계 질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미국이 이걸 가만히 놔두지 않고, 미국이 신냉전 전략을 치면은, 얘들이 지금 가는 데마다 전쟁을 쳤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할 때부터 아시아판 나토를 만든다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하고도 호주하고도 같이 연합해가지고 연습 많이 합니다. 전쟁 연습 많이 하거든요.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전선을 열 수 있다. 그러니까 조선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하는 전선을 태평양 쪽에서 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쟁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대비한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 핵을 개발합니다. 핵을 개발하고, 전술 핵무기를 전쟁이 나면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술 핵무기를 쓰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조선이 핵을 갖고 있어봐야 그게 저 미국용이지 뭐 우리하고 무슨 관계야. 같은 동족인데. 그랬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유사시에 전술핵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공언했습니다. 여러 번. 그 다음에 전략핵은 뭐냐면 이거는 멀리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본토를 견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술핵무기 최근에 뭐라 말하냐면은 군 신경망과 하부구조가 인프라거든요, 인프라. 군대 인프라를 전부 다 파괴하겠다. 전술핵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신문하고 조선중앙통신의 이 김일성 총비서가 오늘 현지지도가, 그러니까 어제 현지지도로 갔는데 오늘 이제 보도가 된 거죠. 어디를 갔냐면은 핵물질 생산 공장을 현지지도했어요. 핵물질 생산 공장. 그 앞에 붙은 말이죠. 새롭게 조업하는 핵물질 생산 공장을 현지지도했다 나옵니다. 새롭게 개업한, 새롭게 조업하는. 그러니까 어떤 공장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 줬을까? 그건 안 나옵니다. 여사님, 그까지는, 예. 근데 이 사람도 다 이렇게 얼굴 처리해요. 그러니까 딱 발표하는 사람 얼굴만 하나 나오고, 그 기술자나 이런 건 전부 블라인드 처리해가지고, 핵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말을 처음 쓴 거예요. 이때까지는 뭐 이렇게 핵시설, 그죠? 핵물질 뭐 생산시설 이런 말을 썼지, 핵물질 생산 공장이라는 말은 처음 썼어요. 팩토리라는 게 공장이라는 게, 그건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계속 생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핵 능력을 늘려 나갈 것이다. 몇 년 전보다 지금은 2배 이상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에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디폴트 값을 모르니까 개수를 추정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질량적으로 장성시킨다는데 양만 해도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늘릴 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거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조선이 핵교리를 채택해가지고 그 핵을 가진 나라하고 같이 연합해서, 그러니까 미국하고 같이 연합해서 조선을 건국할 경우에 비핵 국가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거든요. 대한민국이 비핵 국가라 할지라도 핵을 쓸 수 있다고 교리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험악해지고 있는 게 한반도의 지금 현실입니다. 조선이 당대회를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가지고 2016년에 했을 때는 거의 36년 만에 처음 했는데 2016년부터는 또박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8차 당대회를 했어요. 올해 2월에 9차 당대회를 했잖아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8차 당대회 2021년만 하더라도 연방제 통일이 있었어요. 그냥 전국적 범위에서 뭐 사회의 자주적 민주적 발전을 하겠다 이 말은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두고서 붙여놓은 말이거든요. 싹 없었습니다. 당대회에서 싹 없었습니다. 한국 부분 없어요. 그냥 국가관계로 전환한 거 외에, 적대적 국가관계로 전환한다는 거 외에는 그 연방제 통일 뭐 이런 그 자체를 당대회에서 폐기를 시켰습니다. 사실 8기 9차 전원회의 때도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이 나왔는데 그건 전원회의고 당대회는 위상이 다릅니다. 당대회는 9기 9차 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전체 당의 총의사를 모아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 8기 9차에서 전원위원회에서는 그죠? 조선노동당 중앙전원회의에서는 했는데 전체 당대에서 명토를 완전히 박아놓은 것은 이번 2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반부 이런 말도 싹 다 없앴어요. 북반부에서 뭐 남반부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말 없고 그냥 조선이라는 부분에서 핵무력 고도화하겠다는 말밖에 없어요. 11차 당대회가 2035년이거든요. 10차는 2031년이니까 아닙니까? 11차 당대회까지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다른 외국이 나오긴 하는데 그 러시아예요, 러시아. 조선하고 러시아하고 경제 문화 교류를 본격화하겠다 그 말만 나옵니다. 외국을 다루는 게. 8차 당대회 때 대회 보면서 조선은 전략국가에 진입해, 전략국가라고 하는 게 핵무력을 완성한 국가를 전략국가라고 해요. 그 전략국가에 진입했다 그러는데 9차 당대회는 전략국가에 진입했다는 걸 넘어서 이미 쿠르스크라고 하는데 러시아 본토가 침공받았을 때 그 상호 동맹 조약에 가가지고 이걸 쿠르스크에서 전투를 했잖아요. 이 전투에 참전을 하면서 전략국가로서의 지위를 더더욱 확대하고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중러의 세계자주화 중심국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극 세계로 간다 그랬잖아요. 조선은 자기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다극세계 건설을 최첨단에서 이끌고 있는 국가가 우리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과 러시아하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 아주 동등한 동맹국가로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다극세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 중심에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건설에 일로 매진하겠다. 근데 이 건설에 일로 매진하기 위해서는 조국통일 이론은 접는답니다. 적어놨습니다. 적은 이유를 여러 가지 저기가 있지만, 조국통일 이론이 살아있으면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같은 민족 관계가 살아있으면요. 총 못 씁니다. 조선 총 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탄도 못 쏴요. 미사일도 못 날립니다. 날릴 수가 없죠. 그 사상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같은 동족인데. 예. 근데 계속해서 지금 세계 정세는 신냉전 질서를 표방하는 미국과 그 일본과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해서 중국을 찌르는 당금이라는 둥, 러시아를 어떻게 아시아판 나토로 하겠다는 둥, 조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둥, 계속해서 전쟁을 도발하는 상황에서 실전 대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과 동족 관계를 유지하고서는 전쟁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다극세계 질서와 신냉전 질서가 맞부딪힐 때 이것이 어떤 대화와 타협과 말로 끝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자기 패권을 놓을 때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지더라도 계속해서 잡고 있어요. 전쟁 없이 물러나는 법은 없다라고 그렇게 조선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국가 주권이 평화와 안정이 실존적인 위기에 처했다. 실존적인 위기라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라고 지금 판단하고서 이 모든 다극세계 건설의 길을 가면서 대한국 전략 방침이 바뀐 것은 그런 다극세계 질서의 대두와 같이 연동해서 보아야 보입니다. 조선의 대미정책은 이 장기적이에요. 장기적인 강대가 아닙니다. 오늘 나온 어제 지도했던 그에서 워딩도 뭐냐면은 조선과 미국과의 대결은 장기성을 띌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간다는 거 장기적으로. 그 장기가 10년이 장기인지 30년이 장기인지 뭐가 장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기성을 띈다. 장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짧게 어떤 트럼프하고 개인적으로 말이 잘 통하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 잘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는 뭐냐면은 전쟁을 억제하는 거예요. 전쟁을 억제하고 그 전쟁을 억제하면서 관계 정상화로 가는 거예요. 미국하고는. 근데 계속해서 국방 5개년 계획 이런 게 전부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적 억제력이라는 개념인데 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상대를 억제한다는 거예요. 억제가 굉장히 방어적인 것 같잖아요. 공격력이 없으면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력을 갖추어야만 억제가 가능한 거예요. 방어만 할 수 있으면 신나게 때리겠죠. 방어만 할 테니까 너는 막고만 있을 테니까. 아닙니다. 공격 능력을 갖추어야지 실제로 상대의 공격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 억제력은 공격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방어력이 아니고. 그 다음에 조미간에 계속해서 질량적으로 높여간다 그러잖아요. 핵 물질의 보유를. 결국은 미국과 미국 간에는 핵 감축을 해야 돼요. 결국엔 군비 통제를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서로 좋은 관계가 됐을 때 제일 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이때까지 했을 때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거는 서로 갖고 있는 핵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군비 통제, 군비 감축이에요. 그냥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든지 우주를 이용하지 않겠다든지 하는 그런 약속들이지, 그런 약속입니다. 군비 통제 감축을 통해서 감축 과정, 군비 통제라고 군비를 상호 감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신뢰, 그 신뢰가 강대국들 간의 핵 전략 국가들 간의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힘이에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트럼프가 계속해서 집권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장기전으로 가고 자기는 민주당이 집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트럼프가 지금 연이은 실패로 트럼프가 올해 그 대통령 노릇을 못 해먹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강경 자세를 가지고 미국을 다뤄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살짝 열어놓은 게 이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인정하고 헌법에 명기된 우리의 현지위라고 하는 게 핵보유국지위거든요. 조선이 자기 헌법에 우리는 핵보유국이라고 이렇게 헌법에 적어놨어요. 그 한전은 꽤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그러니까 막 대한민국에 주한미군 기지 갖다 놓고 거기서 우리 공격하는 연습하고 이런 거 안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두 번 돌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여지만 둔 거예요. 여지만. 예?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이유가 없다라고 했지만, 이렇게는 이야기했는데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한마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말고가 미국이 할 수 있는 거지 한국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보고는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할당된 게 없습니다. 네가 뭐 해라, 이거 뭐 해라 그런 말도 없어요. 미국에 대해서는 최대한 압박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주한미군의 영향력을 밀어내는 거예요. A2AD, 이게 안티 액세스라고 하는 게 우리 그 영역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접근을 거부한다는 게 지역 거부라고 하는 게 에어리얼 디나이얼이라는 게 이 안에 들어오지 말라. 이 안전선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 레드라인을 넘어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전략이거든요. 그 전략을, 그게 중국이 미국한테 계속 쓰는 전략이에요. 그 전략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제가 전쟁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조선은 이때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국주의와의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제국주의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제국주의와의 한판 결전은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아까 그 다각세계 질서로 들어가면서 이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 교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전쟁 억제가 가능하다로 바뀌었습니다. 가능하다. 핵 전략 국가가 공격적인 억제력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미국은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핵 전쟁 교리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조선입니다. 미국은 선제 공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도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도 방어 교리고 중국도 공격을 받았을 때 핵을 사용할 수 있다지 선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미국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바꾼 것도, 미국이 바꾸자 바로 조선도 바꾼 거예요. 그 교리를 수립했습니다. 수립해가지고 적들이 침략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바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핵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과 미국이 그렇습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공격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고 핵 전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못한다. 두 번째 뭐냐면은 객관 정세가 아무리 험악해도 주체적인 세계, 내가 힘을 갖고 있으면은 전쟁은 능히 억제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새롭게 들어온 부분입니다. 객관적인 안정은 굉장히 취약해지고 있는데도 전쟁 발발 가능성은 더없이 낮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침략을 하려고 해도 억제력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 발발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3월 23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뭐라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위협을 당하는 나라가 아니다. 엔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면은 위협을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줄 수도 있다. 우리가 주한미군한테 위협도 안 당했지만
우리가 필요하면은 대한민국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라든지 미국 병력에 대해서, 미국 군에 대해서 위협을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말하고 나면은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다 세부적인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총비서 언급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적들은 모르고 몰라야만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군사 교류를 다 까놓고 전쟁하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굉장히 실전에 가깝게 전쟁 일촉즉발의 굉장히 위험한 국제정세가 그러하다. 국제정세가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신냉전과 다극 세계 질서가 신냉전 전략과 다극 세계 전략이 맞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발화점이 될 수 있는 곳에 한반도가 놓여 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게 이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이 물귀신 전략인데 계속해서 뭐 달러 내놔라, 뭐 내놔라, 무기 사라 이렇게 하면서 현상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은 억제되어 있지만 마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처럼 하면서 빨리 전쟁을 대비해서 무기 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무기를 계속해서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긴장을 전쟁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유지할 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격상시키고 있어요. 다영역 작전이라고 하는 우주까지도 전체를 다 해가지고 지금 뭐 낮게는 드론부터 그죠? 적어도 드론부터 고고도에는 위성까지 이용해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늘려가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네가 돈 주고 사가라 해요. 미국이 돈 내놔라 해요. 돈 내놔라. 두 번째, 한조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은 철저하게 막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조선의 관계가 좋아지면 무기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무기를 못 팔아먹으면 정권을 못 잡습니다. 당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게 다 무기상들, 기업들이 엄청 크고, 걔들이 엄청나게 그 정치연금을 많이 하거든요. 미국은 정치연금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나라라서 얘들한테 들어온 돈이 아니면은 미국의 정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미국의 정계에 돈을 대는 전쟁 상인들이, 그죠? 그들이 미국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트럼프라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A라든지 B라든지 어떤 뛰어난 대통령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구조 자체가 한국과 조선의 평화가 깃들면은 이윤을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막을 거예요. 막을 텐데 그래서 우리 한국 시민운동이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지 않으면은 이재명 정부는 어떠한 그 대한민국의 정부도 감히 미국에서 못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기에는 대단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감하다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한미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거는 이 한미동맹을 현대화한다면서 그게 뭐냐면은 그냥 돈 많이 내고 무기 많이 사가라.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을 그러니까 조선의 침략을 막기 위한 거다라고 이때까지 이야기했는데 남침을 막기 위한 거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동아시아를 점거해가지고 중국이든 어디든 가라는 대로 가가지고 단검으로 박혀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말, 이런 말 안 하고요. 전환한다는 말이, 전환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 전국급에서 작전권을 갖겠다는, 전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미국이 갖고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환수를 한다, 만다, 뭐 언제 2029년까지 하겠다,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그 전부터 나왔어요. 그 전부터도. 이게 언제적부터 전작권 환수입니까?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또 2029년 대통령 바뀌면 또 미룰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주는 거예요. 전작권이라고 하는 거는 예로부터 병권은 이런 말, 어쨌든, 병권은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좋은 군사
주권인데 이 주권을 단락해서 주는 법은 없습니다. 주한미군 전면철수라고 하는 것도 이 한미동맹 현대화를 하면서 주한미군을 전면철수 안 하고 이게 중국이나 이쪽으로 이게 유동성 있게 애를 빼야 되기 때문에 기지는 놔두고 병력은 줄일 수가 있거든요. 병력을 줄인 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근데 마치 병력을 줄인 걸 가지고 그날 필요 없는 기지를 통폐합해 가지고 더 큰 기지 만들어서 가면서 기지 개수를 줄인 걸 가지고 병력의 쪽수를 줄인 걸 가지고 마치 주한미군이 조금 빠져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절대 그 눈가림이지 여기서 진짜 나갈 생각은 없어요. 그거는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미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그런 말만 내걸지 결국은 끝까지 잡고 있을 거라는 그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한조 관계가 전환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이제 가능한데, 이거 하려고 하면은 한국 시민이 나서지 않으면은, 한국 시민 사회가 나서지 않으면 불가하다. 이재명 정부만으로는 안 될 거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평화적 두국가론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평화적이지 않거든요. 그 평화적이지 않은 걸, 사실은 대북적으로 이제 헌법을 놔두고 국가보안법을 놔두고 한미 군사연습을 지속하면서 평화적 두국가론 가자는 거는 그건 위선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주국방론, 이거는 미국이 주는 거거든요. 자주국방론은 뭔가 하면은 네가 전작권을 환수받기 위해서는 네가 무기 많이 사야 돼. 네가 무기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무기 팔아먹는 거예요, 무기 팔아먹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그리고 무기를 많이 사면은 진짜로 자주국방이 되냐. 그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 재래식 전력을 많이 쌓고 있으면은 핵 전력을 갖고 있는 나라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그건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믿어요, 그거는. 그걸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하는 소리를 하면서 그 재래식 무기를 많이 사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조 관계를 국가 관계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 국가 관계로 전환하는 게 이재명 정부가 실현해야 할 2030년, 사실 2029년까지예요. 대선이 언제냐면은 2030년 3월 27일이에요. 대선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2029년까지 여튼 지금부터 해야지 2029년 금방 됩니다. 이거 좀 2028년이면 총선이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거 해야 된다. 이 전환을 해야 된다. 1차는 일단 실패했어요. 6.15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조선에서 완강하게 끊어서 안 된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그래도 막 이렇게라도 지내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차 시도를 했는데 이거는 내란 척결 이후에, 그죠? 지금이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